내가 저번에 말했지만 이제 좀 약간 남기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수업 내용 좀 남겨서 올리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서 녹화도 할 생각입니다. 사실은 렉 때문에 늦었어요. 알겠습니다. 여기 저희 알아서 들어와야 되는데 저 학생 오겠지? 여러분들 책이 없는 사람 한 명 있지? 저거 어떡하냐? 책을 보면서 하는 게 좋은데? 우선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래도 우선은 책 나중에 다시 보고 그리고 영상 자체도 나중에 다시 올릴 겁니다. 이렇게 유튜브나 그렇게 다시 볼 수 있게 하려고 해서 뭐 나중에 지금 우선 이렇게 귀로만 듣고 아니면 뭐 어디 노트 같은 데다가 따로 필기만 해놨다가 나중에 책이랑 한 번 더 같이 보면 이해가 잘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과제 여러분들 다 했나요? 과제 내가 아까 봤을 때 한 대여섯 명 올렸던데 과제 뭐냐 다음 주 수요일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내가 좀 지금 온라인 클래스 가입시키느라 오래 걸렸는데 저 학생은 나오지 않았나? 공지사항 보세요. 공지사항. 뭐 내가 카톡에도 말하는데 공지사항도 계속 보세요. 우선 온클 다 가입을 했으니까 웬만한 공지는 다 거기서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책으로 보면은 우리 지금 대단원 2, 3은 넘어가기로 했죠? 대단원 1은 저번에 했습니다. 대단원 2에 87쪽부터 보면 됩니다. 우리 대단원 단원 한번 볼까? 어딨냐? 이거 아니다. 그러면 저번 시간에 단원 얘기 한번 했지? 이거 뭐 여러분들이 그냥 잘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냥 하겠습니다. 저번에 이렇게 단원 얘기를 한번 했었죠. 간단하게. 그래서 내가 할 부분은 대단원은 어디다? 혹시 막 대답 잘 해줄 수 있냐? 이렇게 뭐 채팅으로 할 건지 아니면 마이크를 켜서 해도 되는데 그냥 그것부터 말해봐. 지금 말해봐. 대답을 할 거야 안 할 거야? 그러니까 대답을 할 거면 좀 대답도 기다려보고 그냥 알아서 귀로 듣겠다 하면은 말하세요. 그냥 이렇게 내가 알아서 할 테니까. 그래도 뭔가 이게 약간 수업인데 이제 왔다 갔다 피드백도 있고 이렇게 하는 게 좋아서 그냥 귀로 듣는구나.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기 대단원 저번에 대단원 한번 쭉 봤었죠. 나랑 대단원 같이 할 거는 1단원, 4단원, 5단원인데 1단원은 저번 시간에 다 했고 이제 4단원 할 차례입니다. 경향성과 예측. 어떻게 보면 나랑 할 부분은 이제 빅데이터를 통해서 분석해서 뭐 우리가 실생활에 써먹는 거 그 부분을 할 텐데 그런 걸 보면 이제 그 빅데이터를 수집을 하는 건 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요즘 세상에 데이터는 널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걸 수집하는 게 끝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잘 가공해서 활용하고 그런 게 또 중요하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배운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가 이제 그걸 활용을 한다. 그거를 좀 뭐 여러 가지 다른 상황도 있겠지만 가장 많이 쓰는 상황은 이제 그런 자료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알고 있는 자료들을 통해서 모르는 자료를 미지의 자료를 예측한다. 그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4단원은 경향성과 예측이라는 단원이고 첫 번째 확률을 통한 예측과 두 번째 추세선을 통한 예측에 대해서 배워볼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확률을 통한 예측. 여러분들 막 경우의 수나 이런 거는 되게 초급, 되게 낮은 수준의 그런 확률, 경우의 수, 세기 이런 건 많이 해봤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개념은 사실은 조건부 확률이란 개념인데 혹시 조건부 확률에 대해서 들어봤나요? 조건부 확률? 들어봤나요? 이제 어디서 들었어요? 들었다 학생. 곽영민 학생 어디서 들었나요? 확률계 통계. 거기 뭐냐? 신당인가요? 신당은 확률과 통계 어느 학기 때 배우죠? 몇 학년 몇 학기? 2학년 1학기 때 확통을 배워요. 선택 과목. 선택 과목이긴 하지만 또 이제 진로나 이런 거에 따라서 좀 2학년 1학기 때부터 어떤 사람은 이게 듣는 게 사실 유리한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뭐 이 학생도 약간 이제 빅데이터를 만지는 걸 생각하면은 확통을 뭐 학교마다 다른데 우리 학교는 이제 3학년 때 배우는데 이렇게 일찍부터 배우는 것도 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여기 나오는 내용은 조건부 확률 내용이라서 그거 알면 되게 쉽습니다. 근데 사실은 우리는 지금 그걸 안 배웠다는 걸 기준으로 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그 조건부 확률이라는 개념이 뭔가 막 깊이는 안 들어갈 텐데 단순하게 정말 두 가지 내용을 비교를 해줄 거예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중에 어떤 게 좋냐, 어떤 게 좀 덜 좋냐 이런 거 그냥 여러분들이 엄청 어렵게 생각하지 않아도 비교할 수 있으니까 한번 보겠습니다. 네. 여기서 어떤 걸 예측을 할 거냐면은 근데 사실은 예시라서 우리가 쉬운 예시를 들려고 했고 좀 당연한 예시를 들려고 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사실은 결론은 스마트폰 오래 하면 눈이 나빠진다 이런 얘기인데 이런 거를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야 스마트폰 하면 눈 나빠져 이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수학적이고 객관적이고 논리적인 근거를 대면서 스마트폰 눈 나빠지니까 하지 마 이렇게 하는 게 좀 더 설득력이 있겠죠. 네, 그런 생각으로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네, 예시로 제가 집단 A, 집단 B를 제가 이렇게 블록하는 것도 보이나요 혹시? 이렇게 글씨 블록했는데 블록 지정 이것도 보이나요? 그러면 더 좋다. 집단 A랑 집단 B를 제가 임의로 설정했습니다. 집단 A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하루 4시간 이상이다. 집단 B는 컴퓨터나 스마트폰 이용 시간 4시간 미만이다. 여러분 어떤가요? 여러분 집단 B인 사람 혹시 있나요? 요즘 세상은 약간 집단 B가 드물 텐데 사실은 저는 이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상황이고 그게 아니면 좀 안 보려고 합니다. 아예 안 보진 않지만 좀 그래도 약간 자연 풍경을 보고 약간 일상적인 거 이런 빛이 나오는 매체를 좀 안 보려고 하는데 이 두 집단에 대해서 여기 표 보이나요? 여기 표 집단 A에는 안경 쓴 사람이 몇 명, 안 쓴 사람이 몇 명인가 집단 B에는 쓴 사람, 안 쓴 사람이 몇 명인가를 나타낸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집단 A랑 그러니까 이게 안경을 쓸 확률 여러분 만약에 안경을 쓸 확률을 구하라 하면 뭐 어떻게 구할 겁니까? 여기 지금 답이 좀 나온 것 같아서 좀 애매하지만 사실은 안경을 쓸 확률이란 거는 전체 120명 중에서 안경을 쓸 확률 75. 그래서 어떻게 보면 120분의 75거든요. 근데 이제 조건부 확률이란 건 뭐냐면은 확률을 계산할 때 확률 계산은 사실은 중학교 때도 배웠죠? 안 배웠나요? 확률이란 개념은? 가능성이란 건 배웠나? 여러분 뭐 간단하게 주사위 개념도 배웠잖아. 주사위 던졌을 때 3의 배수가 나올 확률 뭡니까? 3분의 1이죠. 네, 근데 그게 사실은 6분의 2에서 나온 거죠. 그 확률이란 거는 전체 가능성분의 우리가 살펴보고 싶은 해당 사건의 가능성인데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건 120분의 75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말한 거는 그 특정 조건에서만 확률을 계산하는 겁니다. 뭐냐면 집단 A에서만 안경을 쓸 확률을 계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분모 분자가 120분의 75가 아니라 뭐다? 80분의 65다 이거예요. 집단 A만 생각하면. 그럴 때 안경을 쓸 확률이 얼마나 돼요? 지금 보니까 안경 쓸 확률 얼마다? 81.25, 80%가 넘어요. 근데 이거 집단 B가 안경을 쓸 확률은 얼마다? 25%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이 안경을 쓸 확률인데 다른 거는 이제 어느 집단에서 확률을 계산했냐, 어디서 조사했냐 차이인데 이걸 봤을 때 아, 집단 A처럼 하면은 눈이 나빠지기 쉽겠구나 이런 걸 알 수 있겠죠. 그러니까 그냥 우리 120분의 75 개념이 아니라 이제 특정 집단을 이렇게 제한해서 계산을 하다 보면은 그 집단만의 특성을 이렇게 비교할 수 있겠죠. 확실히 집단 A가 집단 B보다 눈이 나빠질 확률이 크다. 네. 결론을 내자면은 컴퓨터 스마트폰 이용 시간이 길수록 여기가 더 길었죠, A가. 안경을 쓸 확률이 높다.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이게 별거 아닐 수 있어요. 이제 확통을 특히나 미리 배운 딴학교 학생은 별거 아닐 수 있는데 이런 별거 아닌 것도 사실은 우리가 확률을 우리 자료를 통해서 확률을 계산해서 예측을 한 거죠. 네. 우리가 사실 더 배울 거는 좀 더 높은 수준의 예측도 있지만 이런 것도 네, 엄연히 우리 통계 자료를 통한 예측이라는 거죠. 간단한 예시라고 보면 됩니다. 제가 좀 예시 위주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기 책에 있는 내용도 좋은데 이제 좀 제가 예시를 많이 만들어서 네, 예시 위주로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또 만든 예시는 뭐냐면 이제 아까는 이제 이용 시간에 따라서 눈이 나빠지냐 안 나빠지냐. 근데 이제 또 이게 그렇게 딱 한 가지만의 그런 얘기는 아니에요. 요인이란 게. 거기서는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밖에 없었죠. 근데 여기는 이제 예를 들면은 우리가 건강에 대해서 한번 통계를 내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한 사람이 70세 이상 생존을 할 수 있을까? 이제 그 얘기가 뭐냐면 그 결정하는 요인이 이렇게 여러 가지일 때 흡연 기간도 있고 체중도 있고 그럼 이거 그냥 제가 여러분들 설명을 하기 위해서 예시로 만든 거라서 정확한 거 아니고 그냥 가상의 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흡연 기간이 길면 우리가 오래 살까요? 안 살까요? 일반적인 상식을 생각하면은 당연히 좀 덜 살겠죠? 그리고 체중이 어떨수록 오래 살 수 있을까요? 체중도 사실은 적당한 게 좋은데, 네. 제가 좀 이제, 예시를 더 잘 들었어야 되는데, 막, 과한 체중과 약간 평균 체중 이렇게 그런 거에 대해서 좀 데이터를 더 많이 다양하게 뿌려야 되는데, 우리가 보통은 이제 많아서 덜 건강한 사람이 많죠? 그래서 이렇게 데이터가 있습니다. A라는 사람, B라는 사람부터 쭉쭉 해서 EF라는 사람이 있었다. A라는 사람은 흡연을 1년간 했고 55kg다. C라는 사람은 5년간 흡연했고 50kg다. 이랬을 때 그 사람들이 70세 이상 생존을 했느냐 아니면 못했느냐를 이렇게 그래프로 나타낸 거예요. 여기 보이나요? 여기 X축이 뭐다? 여기 한번 아래로 다시 볼까요? 좀 큰 화면인데 이러면 잘 보이나요? 네. X축이 뭐예요, 지금? X축, 흡연 기간이죠. Y축, 체중. 그래서 그거를 이렇게 데이터로 나타낸 거예요. 예를 들면 1,55, 3,70, 5,50 이렇게 나타낸 겁니다. 이랬을 때, 여기 표에는 안 썼는데 70세 이상 생존한 사람이 누구다? A, C, D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지 못한 사람 B, F라고 해요. 그래서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나타낸 거예요. 네. 이럴 때 우리가 이런 데이터를 우리가 인공지능 수학 차원에서 어떻게 활용을 하냐? 그게 뭐냐면은 여러 이런 데이터들로부터 지금 6개죠? 경계선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대요. 그 경계선의 의미가 뭐냐면 생존과 사망의 경계라고 합니다. 무슨 뜻이냐면 이 분포를 보면은 여기 생존한 사람들이랑
사망한 사람들이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이렇게 무리를 군집을 이루면서 나타나 있죠. 약간 이 초록색은 아래에, 파란색은 약간 위쪽에. 그래서 이게 또 데이터가 훨씬 많아질수록 이 경계선을 더 정확하게 그릴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생존하냐 사망하냐의 경계선을 더 정확하게 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대략 이런 식으로 빨간 선으로 경계선을 그릴 수 있다 이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제 6개가 이미 있으니까 제7의 자료가 등장을 합니다. 바로 새로운 환자 X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흡연은 3년 했고 체중이 55kg인 사람이 등장한 거예요. 네, 그러면 이때 이거를 바탕으로 경계선을 바탕으로 생존 여부를 예측한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공지능 예측하는 방식 중에 이렇게 경계선, 기존 데이터로 경계선을 만들고 새로운 모르는 데이터를 그 경계선으로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경계선을 봤을 때 X의 위치를 보니까 어때요? 경계선보다 위에 있다, 아래에 있다? 네, 아래에 찍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경계선의 기준이 뭐였다? 아래는 생존, 위는 사망이다. 네, 그래서 인공지능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이게 실제로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이 X라는 사람은 경계선보다 아래니까 70세 이상 생존할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물론 실제로 맞을지 틀릴지 모르겠지만 이런 기존 데이터가 많고 기술이 더 정교해질수록 이렇게 예측이 맞아 떨어질 확률이 더 높아진다 이거죠. 이런 식으로도 이렇게 아까 말한 조건부 확률, 여러분들 조건부 확률 용어가 너무 어렵더라면은 그냥 단순히 두 값을 비교해 보세요. 아까 뭐 80%, 뭐 20% 이렇게 나왔죠. 그걸 어떻게 어느 집단으로 따지냐에 따라서 확률이 다르다. 그래서 그 집단이 더더욱 특징이 더 뚜렷하다. 이 정도만 받아들이면 됩니다. 너무 용어를 깊이 생각하지 말고 여기 이제 이렇게 두 가지 요인으로 예측을 하는 것도 경계선의 개념을 통해서 이렇게 예측을 한다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그래서 이런 예시를 들어봤어요. 여기 이제 안 보일까봐. 근데 그림 크기 어떤가요? 이때는 이런 거 몇 콤마 몇이 잘 보였나요? 분포가 안 어려웠어요? 어디 찍혔다? 혹시 너무 작아 보일까봐 이렇게 큰 버전으로 만든 거긴 한데 괜찮았나요? 네,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게 약간 아까 말한 조건부 확률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조건부 확률의 개념입니다. 근데 이제 그게 좀 구체적으로 더 우리 실생활에 어떤 예시를 쓸지 더 와닿는 예시가 있을까 해서 찾아봤는데 우리 그 너튜브 알죠? 너튜브? 저 간접 광고 하기 싫습니다. 너튜브 다 알죠? 너튜브 많이 본다. 하루에 몇 시간씩 본다. 이런 사람 있나요? 없나요? 그러면 혹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구독했나요? 구독 안 한 것 같은데? 1시간? 강철 부대가 뭔지 모릅니다. 몰라도 돼요. 다 설명해 줄 겁니다. 근데 라떼 홍수가 구독했나요? 진짜 했나요? 네. 안 한 사람 지금이라도 지금 말고 이따 수업 끝나고 하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그 너튜브의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추천 알고리즘. 그 영상 추천 알고리즘에 대해서 알고 있나요? 약간 소름 돋게, 그러니까 너튜브를 아예 안 보더라도 그 너튜브에 엄청난 그 쪽집게 같은 영상 추천 알고리즘, 이런 거에 대해서 느껴본 적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원리가 되게 신기했는데 이게 또 어떻게 보면 이런 확률적인 측면에서 인공지능이 분석을 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이 인공지능이 우리 사람을 예측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영상을 좋아할 것이다. 이런 예측을 바탕으로 그 영상을 추천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것도 예측의 예시랍니다. 그래서 지금 예시는 뭐냐면 1000명, 예를 들어서 1000명에게 너튜브를 보는 1000명에게 조사를 해봤대요. 짐종국이란 채널이랑 강철부대 채널이 있습니다.
이거 잘 모르나요? 김종국은 뭐냐면 간단히 말하면 운동 좋아하는 연예인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모르는 사람도 있나요 혹시? 유튜브 개설한 지 얼마 안 된 사람인데 운동 좋아하는 연예인 그렇게 생각해도 됩니다. 몰라도 돼요. 강철부대 몰라요? 이거 약간 군대에 관련된 예능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군대와 관련된 예능인데 되게 인기가 많아서 뭐 유튜브에도 화제가 되는 그냥 그 정도만 알면 됩니다. 그래서 구독 여부를 조사했어요. 그냥 내가 얘네를 꼽은 이유는 운동이랑 체력 관련된 유튜브 운동이랑 체력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비슷한 거다 해서 묶어보고서 조사를 이렇게 해본 겁니다. 아까 조건부 확률이랑 비슷하죠? 그래서 이런 현황이 있는 겁니다. 김종국을 구독했는데 강철부대도 구독한 사람이 200명. 이 표 이해됐나요? 이 표의 숫자들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됐어요? 예를 들면 100은 뭐냐면 김종국은 구독했는데 강철부대는 안 한 사람이 100명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면 이 650명의 의미는 뭐죠? 둘 다 구독을 안 한 사람. 이런 의미예요. 여기 있는 수치는 합계입니다. 200 더하기 50, 250. 100 더하기 650, 750. 세로도 마찬가지고요. 당연히 총합계는 1000이겠죠. 여기서 그런 알고리즘의 의미가 어떻게 있냐. 그냥 이것도 이제 아까 말한 조건부 확률인데 그냥 김종국이라는 걸 구독할 확률 뭐냐. 이 강철부대에 신경 쓰지 말아요. 그냥 김종국을 구독했다 안 했다. 이것만 살펴보는 겁니다. 300명과 700명이죠. 여기에 이제 계산식이 좀 더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300명, 700명의 관계잖아요. 총 1000명 중에 구독을 했다? 300명. 그래서 30%인 겁니다. 이 계산식은 그냥 이 300명을 200, 100명 이렇게 나눈 거고 여기서 700명은 650, 50으로 나눈 것 뿐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냥 김종국이란 채널은 엄청 많이 구독을 하는 채널이 아닌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조건이 다르죠? 이 두 확률 계산의 조건이 달라요. 뭐냐? 얘는 강철부대를 구독한 사람 중에서만 김종국 구독 확률을 조사하자 이거예요. 그러면 강철부대 구독한 이 250명 중에서만 확률을 따지는 거예요. 그랬더니 250명 중에 200이나 구독하고 50은 50밖에 구독 안 한 사람이 없다. 그래서 250분의 200이 된 거죠. 여기 수식 보이죠? 250분의 200이에요. 그래서 무려 80%. 여기서 이렇게 확률의 차이가 나타나죠. 그냥 김종국, 아까도 다시 말했지만 그냥 김종국이랑 채널은 어떻게 보면 구독할 확률 30%, 좋아할 확률 30%밖에 안 되는데 강철부대를 보는 사람 중에서는 80%의 인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너튜브가 분석을 하는 거예요. 아, 이거 그러면 강철부대 보는 애들한테는 김종국 영상을 추천해주면 사람들이 좋아하겠는데? 이렇게 판단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말하자면 그냥 확률이랑 특정 조건이 주었을 때 확률이 이렇게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론. 아, 강철부대 구독자들에게 김종국 영상 추천하자. 그럼 80% 좋아할 것이다. 되게 이 그냥보다 그렇게 특정 조건인 애들한테 더 좋은 반응이 있을 것이다. 아, 그럼 추천해주자. 그래서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일상에서도 우리가 되게 일상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너튜브 알고리즘, 추천 알고리즘에도 이렇게 매치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뭐 좀 더 얘기하자면은 사실은 이렇게 결론이 났다고 해요. 아, 강철부대 보는 사람한테 김종국을 추천해주자. 근데 이런 예측이 항상 고정되지만은 않는다는 겁니다. 무슨 뜻이냐? 새로운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서 또 확률이 변할 수 있고 그래서 예측이 수정될 수 있다.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인공지능이 아니에요. 이렇게 정보가 추가돼서 계속 사람이 변하고 인공지능이 변하고 계속 생각이 더 나아가고 이렇지 않으면 이건 인공지능이 아니라 그냥 고정된 기계죠. 우리가 고정된 기계랑 인공지능은 다르잖아요. 이 기계 그냥 기계는 약간 어떤 입력한 거에 대해서만 무엇을 하는 거고 인공지능은 이제
말 그대로 인공적인 지능, 이 기계가 스스로 지능을 가진 것처럼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고정된 상황이 아니란 거죠. 그래서 그 예시로는 또 우리 일상생활에 많은 스팸 메일 필터링 시스템이 있대요. 이거 첫 시간에서도 말한 것 같은데 스팸 메일 막 못 걸러내서 아쉽다 뭐 그 얘기 한 학생이 있는데 누구지? 스팸 메일 막 그 반대였나? 어떤 학생이 불평을 했는데 그러니까 스팸 메일을 못 걸러서 그러니까 내가 싫은 메일을 못 걸려서 싫어요. 이거였나 아니면은 내가 받아야 할 메일을 스팸이 걸러져서 못 본 적이 있어요. 그 둘 중에 하나였는데 어떤 학생이었죠? 맞나요? 이 학생 맞나요? 근데 이것도 사실은 계속적인 데이터 축적이에요. 그러니까 스팸 메일이 처음부터 스팸을 걸르는 게 아니라 데이터가 축적이 돼서 스팸을 걸릴 수 있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은 나는 쇼핑 메일이 싫어. 그러면은 이 인공지능한테 그걸 입력을 하는 거예요. 나 쇼핑 싫어. 제거해주세요. 쇼핑 하면은 인공지능이 쇼핑이란 단어, 뭐 쇼핑과 관련된 단어가 또 뭐가 있을까? 뭐 구매, 할인, 뭐 또 뭐 있을까? 할부? 뭐 이런 단어가 들어간 메일을 다 걸른다는 거야. 근데 또 내가 거기서 걸르면 안 돼. 예를 들어서 쇼핑은 걸르되 거기서 뭐 나는 뭐를 예를 들을까? 난 예를 들어서 음식을 좋아해서 음식 관련 쇼핑 메일은 받아도 돼. 음식은 거르지 마. 이렇게 또 데이터를 입력한 순간 그동안 음식도 걸렸는데 음식은 걸르지 말해. 이런 식으로 이제 인공지능이 계속 발전한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용자가 어떻게 입력을 해주냐에 따라서 이건 걸르다가도 이건 걸르지 않더라도 이렇게 정보가 추가됨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공지능의 기능이 계속 변한다는 거죠. 그래서 두 번째 예시. 이것도 아까 영상 추천 알고리즘에 대한 예시입니다. 아까 그 상황이에요. 아까 200명 중에 둘 다 구독한 사람이 200명이라고 했었죠? 이거 예시 기억나나요? 둘 다 구독한 사람 200명. 여기 말한 거예요. 그때 50명은 일반인 운동 영상을 좋아했는데 150명은 일반인 운동 관련 영상을 좋아하지 않는다는 또 정보를 만약에 너튜브가 받았다. 그러면 이제 얘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두 채널을 보는 사람들은 운동을 좋아해서 보는 게 아니라 예능적인 측면을 좋아해서 보는구나. 여기에 얘도 유명한 사람이죠. 여기에서도 유명한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이렇게 막 운동이랑 체력 이런 것 때문에 보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라 유명인이 좋아서 그랬구나. 그러면 이제 얘가 또 아까에 대해서 결론이 또 바뀌는 거예요. 그냥 강철부대면 무조건 김종국 영상 해야지? 이게 아니라 좀 발전해서 얘네한테는 운동하는 영상보다 이 예능적인 측면의 영상들을 더 추천해주자. 예를 들면 이 김종국 이 사람이 이 유튜브만이 아니라 사실은 TV에서도 많이 나오는 사람이죠. 그래서 그 사람이 나온 다른 TV 예능이나 이 사람이 부른 노래라든지 그런 영상을 추천해줘야지 하고 이렇게 또 발전한다는 겁니다. 인공지능이란 게. 딱 고정되는 게 아니에요. 정보가 또 들어오면 그거에 따라서 또 변화하면서 새롭게 지식을 갖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또 사실은 더 많은 예시가 있는데 뭐 간단하게 얘기하면은 상품을 구매할 확률 뭐 이런 것도 있대요. 이건 사실은 교과서에서 나오는 확률입니다. 어디 있지? 사실은 이제 교과서에서 나온 확률이 하나 더 있는데 교과서 91쪽 한번 볼까요? 91쪽 보고 있나요? 교과서? 여기 보면은 상품을 구매할 확률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게 뭐냐면은 소비자가 총 몇 명 있죠? 교과서 91쪽? 소비자가 이거 듣고 있는 거죠? 8명 있는데
이 8명들이 각각 뭐를 샀는지 다 동그라미 친 거예요. 동그라미 안 친 건 안 샀다는 뜻이죠. 이제 이 데이터들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이것도 똑같아요. 아까 우리가 여기 표로서 살펴봤죠. 이제 이런 거는 우리가 아예 명수로 이렇게 아예 덧셈을 해서 나타낸 거고, 이건 이제 동그라미가 1인 거고 동그라미 없는 게 0이다 그런 의미예요.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그런 같은 물건을 구입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제 물건을 추천해 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면은 여기 이 책의 예시대로 보면은 초콜릿을 가장 많이 구입한 물건 한번 볼까요? 예를 들면 마스크를 가장 많이 구매를 했네요. 근데 꼭 가장 많이 구입한 거를 무조건 보는 게 아니라 여기서는 그 다른 두 가지 물건이 얼마나 연관성이 있냐, 그런 게 어떻게 보면 더 중요해요. 예를 들면은 휴지와 생수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휴지를 산 사람, 생수를 산 사람 각각 보면은 휴지 산 사람은 몇 명? 8명 중에 4명. 생수를 산 사람 보면 8명 중에 5명. 그러니까 사실 8명 중에 4명, 5명이 엄청 큰 확률은 아니에요. 근데 얘네 둘이 어떤 관계가 있냐면 휴지를 산 사람 중에 생수를 산 사람. 이렇게 보면은 4분의 3이네요. 휴지 산 4명만 붙잡은 다음에 니네 생수도 샀어? 하면은 3명이나 샀다. 75%나 되죠. 그러니까 이 두 물건이 연관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 반대로 생수 산 사람 5명을 잡고서 야, 니네 생수 산 사람 5명 일로 와봐. 니네 휴지도 샀어? 했을 때 5명 중에 3명, 60%나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제 물건을 추천하는 시스템을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는 모든 사람한테 휴지 사세요. 이렇게 하면은 8명 중에 4명만 관심이 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생수 산 사람들 중에서 휴지를 산 사람들 중에서만 불러서 니네 생수 살래? 이렇게 하면 75% 이상 성공한다는 거죠. 네. 이게 어떻게 보면 조건부 확률의 더 깊은 개념을 잘 알면은 더 나중에 쉽게 이해할 텐데, 이제 그런 확률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추천 때문에 내가 이거 처음에 살려던 게 아닌데 얘가 내 마음을 어떻게 알았지? 하면서 사게 되는 경우 되게 많잖아요. 영상 자체도 내가 안 보려고 했는데 보게 되네? 이런 측면 되게 많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공지능이 확률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람 심리가 참 맞추기 힘든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 수학적 이론을 통해 예측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생각보다 제가 짧게 할 줄 알았는데 길게 했네요. 우선은 오늘은 소단원 2개 하려고 지금 어떻게 보면은 소단원 2를 한 겁니다. 지금 확률을 통한 예측을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거 쉬는 거를 여러분들, 그러니까 쉬는 시간을 어떻게 해줄까? 여러분 쉬는 시간, 왜냐면 미분계수 개념이 되게 필요합니다. 미분계수 개념이 이제 뒤에 손실함수 최적화 할 때 필요해가지고 이럴 거였으면 좀 후반부에 할 거 그랬나 싶은데, 아니면 여기 업성도 미분계수를 배울 때쯤에 또 같이 나가면 되니까 우선 수업 이어서 하겠습니다.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추세선을 통한 예측. 이제 좀 전에는 그걸 했죠. 확률을 통한 예측을 했고 지금은 추세선을 통한 예측입니다. 이제 추세선이 뭐냐를 우선 먼저 알아야겠죠. 그래서 그걸 먼저 하기 전에 여기서 지금 그래프 계속 나옵니다. 이런 데이터도 되게 많이 나오고 그 그래프화 하는 거. 근데 아까는 아까 그 무슨 환자였지? 흡연이랑 체중 그거 했었죠. 네. 흡연은 몇 년 했냐랑 체중이 얼마냐에 따라서 70세 이상 사냐 안 사냐 그걸 했었는데, 이제 이거는 이제 경기를 몇 번 나가서 몇 점을 얻었냐. 네.
이거에 대한 데이터입니다. 이거를 이제 아까도 점을 찍었잖아요. 이 데이터를 토대로 좌표평면에 그림을 그렸어요. 그림 어때요? 잘 그렸나요? 그림 보세요. 잘 그렸어요? 푸짐하지 않나요? 괜찮아요? 내가 그림판으로 점 직접 찍은 거야. 뭔 소린지만 알면 되죠? 그림은 엄청 잘 그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경기수에 따른 득점수. 그래서 경기수를 x좌표로 생각하고 득점수를 y좌표로 생각해서 좌표평면에 나타낸 겁니다. 대략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건 어떻게 보면 당연하죠. 이게 배구 선수들의 예시를 그냥 이것도 제가 만든 거예요. 실제 데이터는 아닌데 당연히 경기수를 많이 나갈수록 점수도 많이 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시를 그러니까 예시로서 설명을 하고 싶어서 좀 당연한 예시를 든 거긴 해요. 그래서 경기수가 많아질수록 x값이 커질수록 득점수도 많아진다. y값도 커진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걸 보고 두 변수 x와 y 사이에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대요. 양의 상관관계 혹시 배웠나요? 상관관계. 이건 중학교 정도의 통계 단원에 있을 것 같은데 상관관계 안 배웠어요? 안 배웠어요? 여러분들 질문의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 거랑 니넨 배웠어야 되는데 얼른 배웠다고 대답해. 이런 게 있습니다. 안 배웠다고요? 상관관계가 뭐냐면 그러니까 상관관계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양의 상관관계가 있고 또 뭐가 있다? 뭐가 있을까요? 이게 있으면 음의 상관관계가 있겠죠? 좀 설명을 해줘야겠네. 음의 상관관계도 있다. 사실은 개념 자체는 단순합니다. 이거 원래 중학교 때 배운 내용이라서 지금 설명해도 개념이 안 어려울 겁니다. 양의 상관관계는 뭐냐면 우선 상관관계라는 건 어떤 관계니까 어떤 두 가지 대상 사이에 무언가를 말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양의 상관관계는 뭐냐면 둘 다 똑같아. 똑같다는 의미가 뭐냐면 화면 잠깐 킬까요? 그러니까 손으로 설명해야 되나? 네. 상관관계가 뭐냐? 양의 상관관계는 둘이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x가 늘어나면 y도 늘어나. 늘어나면 늘어나. 이게 양의 상관관계. 반대로 생각하면 x가 줄면 y도 줄어야겠죠? 이런 게 양의 상관관계고 음의 상관관계는 서로 반대로 돼야 돼요. 증가 감소가 반대로 돼야 돼. x가 늘어나면 y는 줄고 x가 줄어들면 y는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서로 증가 감소가 반대로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어때요? 경기수가 많을수록 득점수도 많아진다. 이거 양의 상관관계 맞나요? 그러면 혹시 음의 상관관계인 거 예시 들 수 있나요? 일상 예시 중에 음의 상관관계. 그 얘기는 뭐다? 하나가 늘어날수록 하나가 줄는 거. 이런 거 잘 모르겠나? 우선 개념은 이해했나요? 예시를 들기 어렵고? 뭐를 예시를 들면 좋을까? 여러분들 지갑과 뱃살 여러분 공감 가나요? 지갑이 두꺼워지면 그러니까 내가 먹고 싶은 걸 덜 먹는 거죠. 돈을 아끼는 거죠. 지갑이 두꺼워질수록 뱃살은 줄어들죠. 근데 지갑이 가벼워지면 그게 뭔 소리야? 먹고 싶은 거 막 사 먹은 거죠. 그럼 뱃살은 어떻게 된다? 뱃살은 늘어나죠. 서로 늘고 줄고 관계가 반대죠. 이런 거 음의 상관관계라고 볼 수 있죠. 이해됐나요?
이해됐나요? 근데 그건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정비례, 반비례 배웠나요? 아, 이것도 중요하니까 좀 얘기해줘야겠네. 얘기해줘야겠다. 상관관계. 자, 그러면 이거 양의 상관관계는 이제 둘이 x랑 y가 x도 늘어날 때 y도 늘어나야 돼. 같이 늘어나야 돼. 음의 상관관계. 하나가 늘어나면 하나는 줄어야 돼. 그러면 양의 상관관계는 이거 어떻게 하면 정비례 함수네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나? 이게 많이 틀리는 거라서 얘기를 한 겁니다. 정비례 관계는 이런 관계가 있는 게 정비례죠. 이거 예를 들어서 A가 직선의 기울기죠. A가 음수면은 이건 양의 상관관계가 아닙니다. 그건 바로 음의 상관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A 값을 양수만 생각해서 그런 거로 착각을 많이 해요. 음의 상관관계, 그러면 이거 반비례. 여러분, 반비례 함수식 기억나나요? 정비례, 반비례 중학교 때 배운 건데. 반비례 함수식 기억나는 사람? 고1 때도 사실 유리함수에서도 배웠는데 반비례 함수식 어떻게 생긴지 아나요? 아무도 몰라요? 마이너스 x나 그것도 어쨌든 상수 a가 붙은 거죠. 정비례예요, 그거는. 그래서 그게 분수, 분모에 x가 있어야죠. 이런 게 반비례 함수입니다. 아, 그러면 음의 상관관계는 반비례 함수네? 하나가 늘면 하나가 줄고? 이거 많이 틀린 거면 이거 아닙니다, 절대. 얘가 얘고, 얘가 얘다.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해요. 이거 예를 들면 이거, x분의 a라고 하는 게 좋겠네. 이 착각 많이 하는 겁니다. 이거 아니에요. 양은, 상관관계는 그냥 늘어났냐, 줄어났냐만 보는 거고, 이 정비례, 반비례는 2배, 3배, 4배, 이렇게 몇 배씩 되는 관계가 있느냐. 반비례도 마찬가지로 2분의 1배, 3분의 1배, 4분의 1배, 이렇게 그 정확한 몇 배씩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고, 그냥 가장 정확한 건 이 수식을 만족하는 게 정비례고, 정비례, 반비례고. 상관관계는 단순히 증가감소에 대한 겁니다. 헷갈리면 안 돼서 얘기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구 선수들의 출전수랑 득점수는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다. 근데 여기서 덧붙여서 지금 우리가 이 단어에서 얘기하고 싶은 개념은 뭐다? 여기 제가 이렇게 블록을 쳤지만 아까 제목에도 있었죠? 우리가 사실 뭘 살펴보려고 이 그림을 그렸다? 추세선에 대해서 배우려고 한 거다. 아까 그림이랑 여기 다른 점 뭐가 있죠? 아까 그림이랑 다른 점 보이죠? 뭐예요? 아까 그림을 보여줘야 되나? 선이 생겼죠, 선. 이게 어떻게 보면 추세선입니다. 네. 그리고 표도 뭔가 바뀌었죠? 아까 표랑 차이점. 이거 좀 전에 본 거랑 무슨 차이점이 있는지 잘 기억이 안 나나요? 그러면 우리 다시 돌아가 봅시다. 이런 그림이었고, 이런 표였어요. 이거 잘 봤나요? 그러니까 전 페이지랑 다음 페이지 어떤 차이점이 있나 비교하기. 이거 지금 봤나요? 이게 아까 원래 본 페이지예요. 이런 그림이랑 이런 표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변했다? 이런 그림이랑 이런 표로 바뀌었다. 어떤 차이가 생겼죠? 그림에는 어떤 게 생겼다? 그림에는 이 선이 주황색 선이 생겼죠? 이 표는 어떻게 달라졌다? 내가 너무 이렇게 티를 내서 했는데 표는 어떻게 달라졌다? 이런 새로운 열이 생겼죠? 이게 뭐냐면 이 선이 새로 생겼는데 이 줄이 새로 생겼죠? 이게 무슨 의미냐면 우선 이 선부터 살펴보면 선이 생겼죠? 이 선의 정체가
얘예요. 예. 이 직선의 식이에요. y는 15x-5. 근데 이게 그냥 뜬금없이 나온 게 아니라 왠지 이 점이 찍힌 위치가 이 직선상에 있는 점들이랑 되게 비슷하다. 이런 추세. 그러니까 우리 경기수에 따른 득점수가 우리가 추세란 말은 일상에서도 쓰이죠. 어떤 추세가 있다. 그래서 이 경기수에 따른 득점수가 이 주황색 선처럼 이런 추세를 가지고 있지 않을까 하고 잡아본 겁니다. y는 15x-5 이런 추세를 갖고 있지 않을까. 그래서 잡아보고 실제로 계산해본 거예요. 아까 3경기 때는 3,40을 지나고 이 직선을 보는 거예요. 이 실제 득점 수가 아니라 이거는 잠시 제쳐두고 y는 15x-5를 계산한 거예요. 3,40, 5,70, 6,85 이렇게 할까? 6,85, 8,115, 11,160이란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 실제 득점수랑은 어때요? 예상 득점수는 이 식으로 만든 거고 실제 득점수는 정말 실제로 득점한 거고 둘이 어떻습니까? 이 두 값이 어떤가요? 비슷하죠? 네, 비슷하다도 틀린 말은 아닌데 어쨌든 똑같은 건 아니죠. 말 그대로 예상 득점수니까 똑같진 않은데 뭐 둘 다 말해야 되겠죠. 똑같진 않지만 그래도 비슷하게 예측을 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측이란 걸 뭐 정확히는 할 수 없죠. 하지만 우리가 그래도 오차가 많이 안 나는 수준에서 예측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추세선의 개념을 이용하면. 그래서 여기에서 예측이 또 하나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A, B, C, D 이 선수들 말고 F라는 선수가 만약에 10경기를 뛰면은 몇 점을 얻을 수 있을까? 이건 아직 안 뛴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빈칸인데 만약에 10경기 뛰면 몇 점 정도 늘 수 있을까? 이거를 정확히는 몰라도 예측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측. 어떻게 하냐? 이 추세선의 방정식이 있으니까 여기다가 대입을 하는 겁니다. 네. 여기 y는 15x-5에다가 x 대신에 10을 대입하는 겁니다. 네. 10, 몇인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10을 대입했더니 145가 되죠. 그래서 만약 이 선수가 10경기 출전을 했다면은 145점을 득점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우선은 이렇게 예측을 할 수 있으면 편한 거는 여러분들 이해가 될 텐데 아니 이 점들을 보고 여러분들 이렇게 y는 15x-5가 딱 나오나요? 우선 이 과정도 되게 어렵지 않을까요? 여기서 예시로 이렇게 나왔을 뿐이지 되게 그래도 어느 정도 비슷하게 잡았을 뿐이지 이게 그냥 이런 상황이 아니라 뭐 아무 상황 여러분들이 해결해야 되는 특정한 불특정한 상황이 나왔는데 그거에서 여러분들이 딱 우리가 정말 알맞은 직선의 식을 딱 한 번에 바로 낼 수 있을까요? 그게 이제 가능은 하겠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 이거죠. 근데 만약에 그 직선의 방정식을 구할 수 있다면 우리가 예측하기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이제 그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거는 그것도 좀 근거에 어느 정도 일리가 있게 오차가 덜 나게 그렇게 직선의 방정식을 세우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이제 어떻게 보면 그거를 배우는 단원이 이제 나올 단원입니다. 네. 이 식을 구하면 좋겠는데 이렇게 예측을 하면 되겠지. 근데 이 어떻게 구하냐 이거죠. 그래서 이제 다음에 배울 게 사실은 손실함수입니다. 네. 손실함수에 대해서 더 자세히는 오늘 말고 다음 시간에 할 텐데 손실함수의 그냥 이름 정도는 옛날에 언급을 한 적이 있죠. 네. 손실함수 우리 대단원 얘기했을 때예요. 여기 막 단원 얘기했었잖아요. 손실함수. 네. 근데 여기 내가 괄호하고 뭐라고 했었는데 기억이 나나요? 오차를 나타내는 함수. 우리가 손실함수라는 걸 배울 거예요. 자세히는 다음 시간에 배울 건데 간단히 얘기하자면 오차를 나타내는 함수인 손실함수라는 거를 배울 거예요. 그 다음에는 손실함수를 줄이는 걸 배울 거예요. 손실함수를 줄인다는 얘기는 뭐를 줄이는 거나 똑같다?
오차를 줄이는 거나 똑같죠. 예, 그 얘기는 우리가 좀 더 정확해진다, 부정확해진다? 더 정확해지겠죠. 어떻게 보면 이 손실함수를 구하고 최적화를 하는 것이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이 추세선을 우리가 그냥 뜬금없이 이건 내 감상 y는 15x-5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좀 더 수학적이고 정확한 과정을 통해서 이 y는 15x-5를 찾을 수 있다 이거죠. 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할 거고, 그리고 사실 수행도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수행 뭐 할지 또 제가 설명을 했나요? 그 수행이 총 3가지인데 내가 맡은 수행 하나 있죠? 내 수행이랑 딴 선생님 수행이랑 공통 수행 이렇게 있잖아요. 우리 저번 주 나왔던 학생들 이렇게 3가지 있었잖아요. 기억 안 나나요? 여러분 빵점 맞을 거야? 기억 안 나나요? 인터넷 성 끊어졌나요? 뭐지? 왔는데도 기억이 안 나나요? 3가지가 있었다는 건 기억이 안 나나요? 그러니까 수행이 내 수행, 딴 선생님 수행, 그리고 공통 수행 이렇게 있었다. 그거 기억 안 나나요? 그러니까 내 수행이 뭐냐면은 이걸 우리가 직접 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손실함수를 안 배워서 자세히는 말해도 좀 이해가 안 될 텐데 뭐냐면 이거 여러분들 직접 시킬 거야. 뭐냐면 여러분들이 자료를 직접 조사하는 거야. 여러분 사실 자료 조사는 엄청 어려운 게 아니에요. 통계청 같은데 엄청나게 다양한 자료들이 널려 있거든요. 근데 그런 자료들을 직접 조사를 한 다음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직접 추세선을 찾는 거예요. 근데 이 과정이 우리가 다음 시간에 수업을 해야 좀 더 이해가 잘 될 거예요. 이렇게 그냥 뜬금없이 잡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수학적 과정을 통해서 여러 번 시행을 통해서 이렇게 점점 오차를 조금씩 줄여가는 과정이 있거든요. 그거를 배울 건데, 그리고 여러분들 근데 자료를 택할 때도 웬만하면 여러분들의 진로랑 관련된 자료를 하면 좋겠죠. 뭐 예를 들면 뭐 국내 뭐 인공지능 산업 발전 현황 뭐 이런 거라든지 뭐 컴퓨터공학과 학생들의 뭐 취업률 뭐 이런 거라든지 좀 똑같이 수행평가를 하더라도 이 자료를 찾더라도 그렇게 진로 관련된 자료를 찾는 게 좋겠죠. 그렇게 추천을 할 거고, 자료를 찾아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손실함수란 것도 만들어 보는 거예요. 오차를 찾는 함수. 그래서 그 함수를 만들었으면은 그거를 진짜 오차를 줄여보는 과정. 그래서 이렇게 되게 오차가 적은 이런 직선을 찾는 과정까지 그걸 여러분들이 직접 해보게 할 거예요. 수행평가를 간단히 얘기하자면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나는 아까도 말했듯이 진도를 빨리 나가고 수행에 좀 그걸 직접 겪어보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수행에 좀 더 집중하는 수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내가 좀 수행을 좀 미리 하고 싶다 하면은 약간 그런 자료 미리 찾아봐도 좋아요. 뭐뭐에 따라서 이게 변수 2개짜리 있죠? 뭐뭐에 따라서 뭐가 변하는 이런 자료들 있잖아요. 그거 각자 딱 내가 자료를 주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각자 자료를 찾아서 할 거거든요. 나는 예시로 그냥 내가 예시로 뭘 들었냐까지만 얘기해 줄게. 나는 이제 아까 말했듯이 그걸 들었어요. 우리나라 인공지능 산업의 발전 현황. 뭐 2015년에는 시장 규모가 몇억 원이었고 16년에는 몇억 원이었고 그런 자료를 조사했어요. 그것도 어떻게 보면 이런 거죠. 몇 년도에는 몇억 원이었는데 그 다음에는 몇억 원이고 그 다음은 몇억 원이다. 이렇게 X 변수가 있고 Y 변수가 있죠. 이제 그런 데이터가 있으면 이제 그걸 가지고 이런 추세선 활동을 할 거예요. 그게 우리 수행인데 좀 미리 해보고 싶다 하면 자료 조사까지는 미리 해두는 것도 좋아요. 그래서 손실함수는 다음 시간에 하려고 남겨놨습니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려 하는데 질문 있나요?
질문 없어요? 진짜요? 여기 내가 질문 답변 게시판도 만들었는지 모르겠는데 뭐 그거 말고 그냥 카톡으로 하세요. 우선 과제 제출은 여기 온클 게시판으로 하는 게 좋아서 만들어놨고, 과제 아까 말한 사람 5명 말고는 안 했습니다. 과제 다음 주 수요일까지 꼭 하고, 질문 답변 정도는 그냥 카톡으로 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으니까 그렇게 수업도, 그리고 저번 수업 못 들은 사람, 빨리 손 들어봐. 다 알고 있으니까. 사정이 뭐 더 있겠지만 2명인가 있지. 그러니까 이 2명 위해서 내가 사실 그 저번 수업 업로드 하려고 했는데 내가 좀 바빠서 편집을 아직 못했습니다. 편집을 해서 이 온클에 올릴게요. 그래서 꼭 보고 참고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궁금한 거 있으면은 카톡으로 질문하고, 네. 수행평가 꼭 잘 보게, 아직은 자료조사 정도밖에 못하지만 수행평가 잘 볼 수 있도록 꼭 노력하세요.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